자, 우리가 이제 9강 마지막으로 XML과 제이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들이 CSV라는 거를 많이 다뤄봤는데, 이 CSV라는 거는 사실은 하나의 파일 형식으로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통신을 통해서 어떤 뭐 유선이나 무선 아니면 인터넷 통신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는 XML과 제이슨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XML 파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볼 거고, 이 XML 파일과 제이슨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쓰이고 어떻게 그 활용하는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XML과 제이슨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 포맷에 맞게 이러한 데이터를 만드는 부분이 있고, 이 데이터를 받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해석하는 방법을 우리가 파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XML과 제이슨 파싱에 대해서 같이 볼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XML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거를 많이 다뤄봤나요? 우리가 이런 성적표에 대한 걸 많이 다뤄봤을 거예요. 뭐 이름, 학번, 국어, 영어, 수학, 여기는 없지만 총점, 뭐 평균 이런 식으로 있으면 우리가 리포트 테이블을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쭉 테이블이 있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이 DB지만 우리가 원래 이건 DB와 데이터베이스와 이제 연관해서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가장 포맷이 많을 텐데, 이것은 어떠한 속에 있는 데이터에 우리가 보는 폼, 즉 양식을 입힌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라고 보면, 다음 장에 있는데, 일단 XML에 대한 용어부터 알고 갈 겁니다. 자, XML은 익스텐시블 마크업 랭귀지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순서가 아직 여러분들이 HTML을 배우거나 안 배우거나 뭐 리액트를 배울 수도 있고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XML이라고 하면 HTML과 약간 대비해서 그 확장된 마크업 랭귀지다. 우리가 HTML이라고 홈페이지를 만드는 언어가 있어요. 그건 HT인데 얘는 XML이에요. HTML이 아니고, 즉 마크업 랭귀지인데 확장된 마크업 랭귀지다라고 한 거고, 뭐냐면 이거는 특수한 목적을 갖는 마크업 언어를 만드는데 사용되도록 권장하는 다목적 마크업 언어. 한국말인데도 어렵네. 일단은 데이터를 정의하는 언어다.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얘는 이제 뭐 이기종 시스템 간에도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뭐 PC와 서버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서버들끼리도 형식만 맞으면 데이터를 보내고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걸로 고안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용어들이 있는데, 유니코드 문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유니코드 문자는 이제 한글을 보내는데 사용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XML 파서라는 부분인데, 얘는 이제 XML을 해석해서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부분을 우리가 파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크업과 내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얘는 이제 우리가 이 꺽쇠라는 이 태그로 시작해서 태그로 끝나는 부분을 우리가 마크업이라고 하고, 그 마크업 사이를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크업과 컨텐츠라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일단 예로 여러분들한테 더 쉽게 설명을 할 거예요. 엘리멘트라고 하는데, 이 엘리멘트는 우리가 부모와 자식 식으로 우리가 엘리멘트가 포함될 수 있어요. 이것도 지금 보면 그리팅, 차일드에서 요 안에 집어넣는데, 요 부분도 예시로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엘리멘트 안에 어트리뷰트가 들어가서 뭐 넘버, 시퀀스 뭐 이런 식으로 엘리멘트 태그 속에 위치하는 속성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XML을 선언하는 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겠지만, 맨 꼭대기에 이렇게 선언을 한다라고 해서, 이건 아예 이 선언문이 없으면 이 문장이 XML이라고 알 수 없는데, 이렇게 관습적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XML 버전 1.0과 지금 현재 1.0이 통용돼 있고 1.1도 간혹 사용하지만, 1.0을
가장 1.0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인코딩이라고 해서 한글을 사용해야 되겠다. UTF-8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음표로 이렇게 꺽쇠 물음표로 시작해서 꺽쇠 물음표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염두에 두고 예제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그 아까 요 부분에 데이터 부분을 우리가 정의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거예요. 자, 첫 줄은 XML이라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아까 된 대로 꺽쇠 물음표 XML 버전 1.0 요 다운표도 다 그대로 해야 되고 인코딩 UTF-8 그래서 한글을 사용하겠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데이터스 저는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데이터스 안에 데이터가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야. 그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네스티드 구조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저기 뭐야 러시아의 그 강목 인형 같이 이렇게 계속 안에 이렇게 들어갈 수 이렇게 쭉 안에 그 이렇게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구조를 우리가 네스티드 구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XML이든 제이슨이든 네스티드 구조를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스라고 해서 이렇게 크게 묶고 그 다음에 이건 뭐 이름을 자기가 주기 나름이고 데이터라는 걸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1개, 2개, 3개, 4개 여기다 데이터하고 시퀀스라고도 줄 수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예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데이터스 데이터 네임 이름은 나연이다. 스튜던트 아이디는 이거다. 그 학번 그 다음에 국어 이거 영어 이거 수학 영어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 뭐 총점 평균은 프로그램에서 계산하면 되니까 기본 데이터들을 이렇게 쭉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 내용을 그대로 한번 그 테스트 데이터 XML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메모장을 하나 꺼내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만들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이 파싱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아무 생각 없이 쭉 따라서 데이터를 써보는 겁니다. 이 점수를 넣는 건 맞지만 임의로 점수를 마구 넣을게요. 자, 먼저 첫 줄은 어떻게 돼 있죠? 자, 첫 줄은 이 카톡이 자꾸 그러네. 종료. 자, 이 첫 줄은 우리가 꺽쇠 물음표 그 다음에 XML 그 다음에 버전 하고 1.0 그 다음 한 칸 띄고 엔코딩은 UTF-8 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그 XML로 인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게 태그 구조야. 데이터스라고 하면 이거의 끝은 데이터스 이런 식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가서 한 칸 이렇게 보기 좋게 띄고 데이터는 데이터로 끝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자 네임 첫 번째 네임이 나연 그죠? 네임 그죠? 학번 스튜던트 아이디 209901 그 다음에 스튜던트 아이디로 끝나고 이 칸은 뭐 띄든 말든 여러분들 이게 나중에는 다 붙여서 쓰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보기 좋게 정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어 100점 주자. 그 다음에 영어 90점 G. 그 다음에 수학 85점. 나연이 공부 잘하는 편인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우리가 CSV는 사실은 어떤 항목인지 맨 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데이터의
이 형식, 즉 필드 네임, 메타데이터, 이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넣고 그다음에 이 컨텐츠, 데이터 값을 넣어주는 형태로 기입을 하는 게 우리가 XML입니다. 그럼 했던 대로 자 나연 이렇게 해서 이번엔 정연은 2099 2 국어 100점, 수학 100점, 영어 100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나연 정연 그다음에 트와이스 그다음 누구예요? 모모. 자, 지금 정연 됐고 그다음에 모모 2099 3번 90점 95점 이렇게 합시다. 9명이니까 9명 다 만들어야 돼. 자, 뭐 처음에 실습을 위해서 데이터를 만드는 거니까 우리가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하죠. 하나 교수님 트와이스 하도 많이 해서 다 외웠지. 여러분들 알잖아. 트와이스 나정모사 지미다체즈 그죠? 95 이렇게 해놓고 나정모사 그 다음 지네 지는 지효 5번 얘는 85 자 85 이렇게 줬고 그 다음 미나 일본애죠. 미나 6번 미나 얘는 몇 점 줄까? 95 75 95 이렇게 줬고 그 다음에 뭐야? 다현이구나. 다현. 자, 얘는 7번. 얘는 몇 점 줄까? 85 95 주자. 그 다음에 8번. 자, 이걸 일일이 다 이렇게 해서 채영이지. 8번. 채영. 에이, 너무 맨날 계속 짜게 줬는데 100점. 올백. 채영만 좋아하나? 아닌데. 그러진 않은데.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누구야? 우리 대만 친구. 쯔이죠, 쯔이. 얘는 9번. 얘는 9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한 그 파일을 XML이라고 합니다. 이 XML을 우리가 지금 교수님이 바탕화면 갑자기 논문지가 나오고 그래. 자, 바탕화면에 우리가 얘를 갖다가 지금 아까 이름이 뭘로 저장하자고 그랬죠?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 XML. 자,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 XML 텍스트 형식인데 확장자를 테스트 데이터 XML로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얘를 저장했어요. 그러면 잠시 보면 자 테스트 데이터 XML이 있습니다. 얘를 웹브라우저로 한번 열어볼게요. 웹브라우저가 왜 안 보이냐? 여기 익스플로러를 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XML을 브라우저는 다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누르면 다 접혔지. 네스티드 구조. 그래서 하나 데이터 접고 이렇게 된 게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맞는 XML입니다. 교수님이 하나 둘셋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자 이렇게 여기 안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네스티드 구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XML을 하나 만들었고 우리가 이 XML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 한번 해보자.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XML을 만들고 다음은 이 XML을 읽는 거예요. 읽는 거는 우리가
이 XML 파서, 이 파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깊게 가면 돔 파서와 삭스 파서가 있는데 지금 이제 삭스를 대부분을 써요.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교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다 하니까 좋지, 그지? 자, 우리가 얘를 갖다가 길긴 더럽게 기네요. 자, 교수님도 치기 싫다 정말. 여러분들도 하기 싫겠지만 이게 익셉션들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껴 있는 거 한번 보면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교수님도 이거 지금 PC가 여러 군데인데 지금 이 강의를 집에서 제 방에서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젠장 여기 지금 소스가 없어. 그래서 지금 생으로 다 쳐야 돼. 어디에다 소스를 갖다 놨는지 찾기도 싫고 그리고 그때그때 신경도 안 써요. 그때그때 또 치면 되지. 자, 이름을 스코어 XML이라고 하고 자, 성적에 XML을 처리하는 거하고 메인 함수를 만들어서 처리를 해봅시다. 자, 먼저 갖고 올 거는 도큐멘트 빌더예요. 이게 이제 빌더가 독 빌더 한번 이렇게 작성을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장에서는 XML 쓸 일이 많아서 이 문장을 계속 베껴다가 쓸 거야. 자, 도큐멘트 빌더는 도큐멘트 빌더. 교수님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거 있잖아. 이 도큐멘트 빌더 이걸 갖다가 개발한 사람이 얘를 갖다가 쓸 수 있게 이 예제 파일에서 있는 걸 갖다 쓰는 거지. 이걸 다 일일이 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도큐멘트 빌더 만들었고요. 뭔가 저 임포트를 시키라고 이렇게 오겠네. 자, 여기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얘도 익셉션 하나 만들라고 돼 있으니까 익셉션 하나 만들어줬고, 자, 그 다음에 도큐멘트 얘는 독빌더의 파스 하고 여기다 new 파일을 하나 열어서 여기다 보내는 거네. 자, 우리 파일 얘가 어디 있죠? 요거 만든 게 저는 바탕화면에 갖다 놨죠. 이 속성에 보면 디렉토리는 여기고, 그지? 디렉토리 여기에서 얘는 아니고, 자, 디렉토리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고, 그 다음 파일명 뭐야? 테스트 XML이지. 여기다가 바로 쓸 수 없잖아. 이거 이렇게 해야지 얘가 맞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갖고 왔어요. 자, 그죠? 그래서 이 파일을 갖고 왔고, 또 인크루드 시키라고 하네. 요 밑에 거야. W3 돔. 이게 참 헷갈릴 때가 있는데 스윙은 아니고 우리가 그 W3C의 돔 파서를 갖다가 쓰기 위해서 이렇게 갖다 쓰는 겁니다. 다음에 임포트 파일 자바 IO의 파일. 네, 이것도 자 IO 익셉션. 자, 익셉션 마구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가 한 다음에 그 다음은 우리가 엘레멘트 하나의 요소를 가져다가 쓰는 겁니다. 엘레멘트 맨 꼭대기 루트를 기준으로 받아올 거예요. 독의 get 도큐멘트 엘레멘트. 네. 그럼 루트가 가지고 왔고요. 자, 엘레멘트도 또 임포트 시켜달라고 그러네. 저기 서블릿 이걸로 가져다 씁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하면 우리가 맨 꼭대기야. 맨 꼭대기. 그죠?
근데 얘를 기준으로 우리가 엘레멘트를 기준으로 이게 맨 꼭대기를 하고, 근데 얘는 지금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서 쓸 일이 없어. 근데 사실은 밑에 걸로 쓰면 되죠. 얘는 시퀀스가 없어서 우리가 노드 리스트를 한번 정의를 해서 태그 값으로 네임인 놈을 가져다가 봅니다. 네임인 놈은 독에 get l 엘레멘트 바이 아이디가 아니고 태그 네임으로. 자, 태그 네임 뭐였죠? 네임으로 돼 있었지. 이름은. 자, 그럼 이름이라는 놈이 여기에 쭉 들어가는 거예요. 로드 리스트에. 자,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마찬가지로 이름 필요하고, 그 다음 뭐 있어? 스튜던트 아이디. 스튜던트 아이디. 그지? 그죠? 그 다음에 KOR. 아이 차차. 이렇게 잘려. 자, 태그 KOR. 국어 점수. 그지? 그 다음에 태그, 아이차. 태그 ENG, 태그 이거 KOR, ENG, MAT. 그럼 이 값들이 여기 이 파서를 타고 여기에 이제 로드 리스트로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다음 MAT 이렇게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그 앞으로 찍으면 된다 이거지. 얘를 찍는데, 자 이제 보시죠. 멋있게 시스템 아웃 프린트 F. 이 끝을 그러니까 표시하려고 헤더를 찍은 거고. 자, 그 다음 for int i는 0서부터 하나를 잡어. 태그 네임을 잡을까? i가 태그 네임이라는 태그에 랭스 몇 개인지, 이게 몇 개가 들어와 있는지에 따라서 i 뿔뿔. 자, 어차피 아까 쭉 만들 때 이름의 개수나 뭐 국어의 개수나 있는 개수는 다 똑같죠. 이렇게 해서 하나를 잡고, 자 여기에서 이제 찍자. 얘를 찍으면 첫 번째, 자 이름, 첫 번째는 이름이죠. 이름 퍼센트 %s. 에헤이. 근데 이름은 뭐냐면 태그 네임에, 자 에헤 태그 네임에 아이템. 이 아이템이 몇 번째 건인가 이게 있고, 그 다음에 get 그 퍼스트 차일드, 그 얘의 첫 번째. 얘는 근데 차일드도 없어. 첫 번째야. 그냥 차일드도 없잖아. 네임 밑에 또 달린 게 없죠. 그 다음에 get, 그 다음에 노드 밸류. 노드 네임이 아니라, 노드 네임은 이 저기 뭐냐면 NAME가 나올 거고, 노드 밸류를 해야지 값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름이 찍혀요. 이걸 그대로 응용해서 이제 학번, 태그 뭐였죠? 스튜던트 아이디죠. 아이디. 그죠? 그 다음에 태그 국어. 태그 KOR. 이렇게 카피해서 할 때는 뭐 아무리 익숙하다 그래도 나중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한 번씩은 검토해봐요. 그 다음 영어. 그죠? 영어 ENG죠. 그 다음에 수학 태그 MAT.
이런 식으로 찍고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이렇게 찍으면, 자, 이러면 그 우리가 이 XML을 파싱하는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얘가 지금 이렇게 썼지만 앞으로 우리가 그 여러분들이 뒤에 얘기할 건데, 우리가 어떤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올 때 요청을 하면 이렇게 XML 형식으로 줘요. 그러면 우린 받아서 이렇게 해석해서 필요한 부분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잠깐 끊었다가 다시 하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소스를 다 작성을 했어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죠. 자, 우리가 예측한 대로 각각의 그 XML을 파싱을 해서 이렇게 내용들을 찍어서 이렇게 보이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면 XML 안에 이 밸류들은 무조건 스트링이에요. get node 밸류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어, 영어, 수학을 다시 계산을 하려고 하면 다시 인티저로 바꿔서 얘를 합계를 낸다든가 총점을 내는 작업들을 하셔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냥 쓱 지나갔지만 XML을 만드는 거와 XML을 파싱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혔어요. 이 부분이 앞으로 나오면서 꽤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픈 API라든가 아니면 어떤 앱을 만들거나 할 땐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사용될 건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계속 진행을 해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XML을 파싱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제이슨이라는 놈이야.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이라고 돼 있는데, XML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서,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면 REST API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REST API나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뭐 여러분들이 어디서 그냥 주워 들은 자료로도 뭐 프론트엔드, 백엔드 뭐 이런 얘기를 듣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프론트엔드, 백엔드 인터페이스, 아니면 어떤 뭐 A은행에서 B은행의 인터페이스, 아니면 오픈 API들은 요즘에는 많은 부분에 80% 이상이 제이슨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제이슨에 대한 여러분들이 형태와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XML과 마찬가지로 제이슨을 만들어 보고, 우리가 그 다음에 제이슨을 파싱하는 부분을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이슨에 대한 용어를 잠깐 보면, 일단 뭐 이렇게 제이슨은 스트링이 아니라 정수 실수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스트링은 따옴표를 줘서 이렇게 사용을 해요. 아까 XML에서는 무조건 들어가는 게 스트링으로 이해됐는데, 얘는 문자열은 따옴표, 그 다음에 그냥 쓰면 이 숫자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값에 대해서 이렇게 각가로와 집합가로를 써서 이렇게 배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마찬가지로, 자, name2는 50, 뭐 name3은 값, 뭐 name, 이게 따옴표 어떻게 되는가, 값3, name1은 true, 뭐 이런 식으로 태그와 이렇게 객체 이름과 쌍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괄호를 사용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실제 예제로 보면 좀 더 또 이해하기 쉬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전에 우리가 나정무사 지미다채지의 성적을 본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데이터스라고 해서, 자, 레이블, 그죠? 이 따옴표가 좀 이상하게 나왔는데, 이 데이터스라는 게 땡땡하고 여기서부터 큰 가로로 이만큼이 데이터의 값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데이터의 값은 가로로 이렇게 대괄호로 이렇게 있지만, 요거 집합가로라고 그러나? 이 집합가로로 하나, 둘, n 9개겠지. 요렇게 요 안에 9개가 반복돼서 그 순서대로 배열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근데 얘를 보면 데이터에 이거지만, 뭐에 얘는 이 뭐라 그럴까, 이 레이블 값이 없어. 이건 이제 나중에 할 때 볼 거고요. 자, 그래서 안에 또 들어가면 네임이라는 애는 나연이다. 스튜던트 아이디는 이렇게 209901이다. 이 따옴표 있으면 문자열, 따옴표 없으면 숫자로 인식합니다. 얘는 나중에 우리가 파싱할 때. 그 다음에
KOR, ENG, MAT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일부러 나눠봤어요. 스코어 안엔 이렇게 요 가로로 KOR 뭐 ENG 뭐 MAT 뭐 이런 식으로 쓰여지는 게 제이스입니다. 그리고 이게 반복이 되면 한 번만 쓰고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쭉 나열할 수도 있어. 지금 이 개념에선 스코어라는 태그 네임에 이런 밸류가 이만큼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요 각각의 이 가로로 보면 태그 네임이 없다? 이거를 이렇게도 사용할 수도 있고 태그 네임을 반드시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XML과 제이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거지. 여러분들이 어디서 프론트엔드, 백엔드라는 얘기를 들었을 거야. 우리가 오픈 API라고 해서 앞전에 우리가 데이터 GOKR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걔는 파일로 돼 있거나 이런 것만 있지만 우리가 어떤 값을 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XML이나 제이슨으로 실시간 그때 요청 시간 베이스로 이렇게 데이터를 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스마트폰에 이렇게 날씨 어플이 있어. 날씨 위젯이 있는데 얘는 그 스마트폰이 저절로 아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서버에다가 그때 요청을 해서 현재 날씨가 어때? 라고 해서 받아와다가 이렇게 UI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렇게 구름도 찍고 글자도 쓰고. 근데 이때 들어오는 값이 제이슨 XML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네이버 날씨를 봐도 네이버에서 이 정보를 네이버가 기상청은 아니잖아. 네이버도 어디서 정보를 받아오거든. 네이버 웹개발자가 날씨 정보를 조회를 해서 그 서버에 날씨 정보 서버에 있는 오픈 데이터지. 이 기상청 서버에 조회를 해서 구름도 그리고 햇님도 그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들어오는 데이터의 형식도 제이슨이나 XML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프론트엔드 쪽에 클라이언트 영역에 개발자를 한다 그러면 이 제이슨과 XML을 파싱해서 여기다가 이런 어떤 UI적인 요소들을 붙여서 개발한다라는 걸로 막연히 상상을 해도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백엔드를 개발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오픈 API 서버라든가 아니면 주요 정보 서버들이 이런 서버들 모양은 이렇게 생겼는데 서버들이 그 주가 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인사 서버, 뭐 인사 정보, 고객 정보, 계좌 정보, 회계 정보, 학사 정보 같은 이런 정보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최종 UI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요청을 하면 제이슨이나 XML로 만들어준다라는 거를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데이터가 담긴 어떤 DB를 조회해서 전송 인터페이스를 제이슨이나 XML로 만드는 일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엔드 쪽의 영역을 상상을 해보면 백엔드 개발자가 하는 일은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거나 뭐 그 기록하고 얘를 갖다가 어떤 그 필요한 어떤 비즈니스 로직을 넣어서 최종 결과를 제이슨이나 XML로 만들어내는구나. 그걸 던져주면 우리가 있는 뭐 모바일 폰이나 이런 데서 이걸 받아서 그쪽에서 알아서 어떤 UI나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표현을 하는구나 라고 상상을 해도 됩니다. 자, 이거는 지금 제가 URL을 줬는데 이걸 보면 명확합니다. 얘는 뭐냐면 기상청에 있는 서버예요. 기상청에 있는 서버로 지금 그리드 X, 그리드 Y 123이 6일 123이 어디냐면 분당 융합기술교육원 좌표입니다. 제가 알아놨어. 그래서 이걸 누르면 지금 얘를 조회를 하면 이렇게 나와. XML이지, 그지? 자, 이 대충 보면 2021년 4월 10일 오늘이네 20시 8시에 나온 정보야. 그러면 뭐 대충 24시에는 뭐 8도고 뭐 하늘은 맑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고 바람은 어디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고 세 번째는 뭐고 이렇게 XML로 이렇게 쫙 나오고 있어요. 이게 제가 기상청 서버에서 공개된 데이터로 이렇게 던져주는 걸 받아다가 여러분께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걸 우리가 그 클라이언트 개발자는 얘를 파싱해서 UI를 붙이는 거지. 자, 계속 해봅시다. 그래서 자, 아까 나온 정보가 이런 거야. 이게 뒷구멍인데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거 지금 작동하고 있어요. 지금 기상청 정보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의 날씨 위젯이나 네이버 날씨를 하면 요렇게 XML이 내려옵니다. 그럼 얘를 교수님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봤어. 자, 봐라.
얘 보면 자 태그에다가 넣으면 데이터 요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데 데이터에 데이터로 막았는데 요 데이터의 조그만 시퀀스는 0, 시퀀스는 1 요런 식으로 데이터에 요 값이 달려 있어요. 이게 이제 네임드 아이템 같은 건데 네임드 아이템인데 요 아이템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를 보면 데이터라고 해서 태그 네임을 이렇게 주면 얘에 대해서 계속 요 하나가 요 데이터서부터 요 데이터로 묶은 요 하나가 이 여러 개 있겠지. 시퀀스가 여기 태그 001에 들어갈 거라 이거지. 그래서 이 태그 001을 제가 포문으로 지금 돌리고 있어요. 이렇게 태그 001을 돌리고 자 보시면 그 우리 태그 001을 돌리면 여기서 지금 요 방법은 태그 001의 아이템은 요거 한 개 첫 번째겠지. 거기서 get attribute에서 get named 아이템에 CQ라고 하면 요거에 는으로 된 요 값을 따오는 거예요. 그래서 SEQ 값에는 뭐가 들어갈 거냐면 요 값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요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게 길어지니까 태그 001의 아이템 i라고 하면 뭐야? 요거겠지.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뭐 이런 식으로, 그지? 요거를 ELMT라고 해가 ELMT라고 만들어서 지금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여기에다가 넣었죠. 길어지니까 ELMT의 get element by tag name 그래서 hour 이 시간을 요거를 가져다가 하고 얘 밑에는 없어. 요 밑에 또 서브 아이템이 있나 그랬더니 아이템 없으니까 아이템 제로에 get first child에 get node value라고 하면 요 20일의 값이 들어갈 거예요. 요거는 당연히 스트링이겠죠. 그래서 XML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를 우리가 파싱해서 각 필요한 값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웹 프로그래밍에서 얘를 우리가 실제 다 해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실제 아까 요 값들이 의미하는 걸 교수님이 다 찾아왔어. 그 기상청 가서 그 메타데이터를 보고. 그래서 보면 시퀀스는 그 몇 번째인지 가르쳐 주고 아워스는 3시간 단위로 동네 예보를 하고 있대요. 그다음에 오늘 0, 내일 1, 모레 2 이런 식으로 가고 현재 온도, 최고 온도, 최저 온도, 하늘 상태 1은 맑음, 2는 구름 조금, 3은 구름 많음, 흐림. 강수 상태는 0은 없음, 1, 비 이런 식으로 쭉 강수 확률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까와 마찬가지로 아워, 데이, 템프 이렇게 쫙 써서 이렇게 쭉 저장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찍은 거지. 그냥 이거는 일반적으로 아무 UI 없이 생 데이터로 찍은 거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UI를 붙이고 웹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게 이제 나중에 웹을 배우면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할 것입니다. 기대되시죠? 글쎄요. 여러분들이 잘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가 XML 한번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 교수님이 자꾸 어딜 들어갔는데 실제로는 아까 걔는 그 옛날 URL이고 지금 그쪽에서 그 기상청 쪽에서는 저렇게 아무것도 없이 퍽퍽 조회를 하는 걸 원하지 않아. 실제 그 데이터 지오케어에 보면 동네 예보 조회 서비스를 갖고 오고 싶다 그러면 그쪽에다가 제가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을 하면 어떠한 이런 일반 키를 줘요. 키 값을. 그러면 아까 여기에는 키도 없이 이렇게 어떤 URL을 이 주소창을 때려 넣으면 되는데 여기다 키라고 쓰고 실제로는 지금 여기다 키라고 써서 서비스 키하고 인증 키 우리가 여기 데이터 지오케어에 가서 저는 그 뭐냐면 그 동네 예보 뭐예요 일기예보 이 글자가 생각이 안 나. 일기예보를 받고 싶습니다라고 신청을 하면 너 똑바른 사용자야 그러면 요런 비밀 키를 하나 주면 이 키를 여기다 넣어서 전송을 해야 XML이든 제이슨이 날라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그 교수님은 그래서 이게 하루 걸렸는데 신청을 해놨어. 키 받아다가 이렇게 하게. 얘가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된 서비스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웹을 만들려고 그러면 아까 그 URL은 옛날부터 있는데 언제 폐지될지 모르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키를 넣어서 갖고 오픈 API를 불러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요 지금 개념만 잡고 여러분들이 이제 웹을 진행하고 나면 이거에 대해서 실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제이슨을 갖다가 해볼 거야. 이 제이슨도 만들거나 아니면 파싱하는 부분이 있는데, 교수님이 추출하는 거는 구글에서 만든 제이슨 심플 라이브러리라는 놈이 있어요. 이 놈을 교수님이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걸 제이슨 심플 라이브러리 해가지고 네이버나 구글에서 찾으면 어디서 다운받는지 다 나올 거야. 그래서 얘를 눌러서 들어가 보면, 자, 구글 코드예요. 제이슨 심플 1.1.1 자르 파일이 있는데, 자르 파일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임포트를 해서 우리가 뭐 시스템 아웃 뭐 아니면 파일도 임포트를 해서 가져다 썼죠. 얘는 JDK를 여러분들 설치할 때 기본으로 깔려 있는 유용한 라이브러리고, 이렇게 이건 지금 구글에서 제공하는 건데, 구글의 요 라이브러리를 가져다가 요 파일을 다운받아서 우리가 필요한 걸 이클립스에다가 넣어주면서 이 그 함수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제이슨 심플 자르를 우리가 받아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이슨 심플 자르를 받아다가 일단 교수님이 교수님이 제이슨 심플 자르를 일단 그 바탕화면에 갖다 놨습니다. 요 파일을. 그리고 자, 이클립스에서 여러분들 얘를 이클립스에서 집어넣어 줘야 돼. 자, 우리가 여기 이클립스 프로젝트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수님은 지금 마이자바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에서 프로퍼티로 가서, 자, 이 프로퍼티 갔죠? 프로퍼티 갔지? 그 다음에 자바 빌드 패스라는 게 있어. 자바 빌드 패스. 여기 보면 라이브러리가 있다? 라이브러리? 여기 라이브러리에서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에서 클래스 패스가 있어요. 여기 클래스 패스. 여기 써놨으니까 하나씩 따라가. 앞으로 계속 할 거고, 이 클래스 패스에서 그 여러분들이 add external jar 파일을 여기에다가 넣어서 우리는 이거에서 하겠다. add external jar. 그래서 이 제이슨 심플 자르를 여기다 더블 클릭해서 넣으면 여기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어플라이 공급하고 닫아라 라고 하면 내 프로젝트에서는 이 제이슨 심플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하면 여러분들이 제이슨 심플 어쩌고 버전의 자르라는 놈을 파일을 그 필요한 데서 다운로드 받았어. 얘는 이제 자바에 앞으로 제이슨을 다룰 수 있는 자바 클래스가 들어가 있는 압축 파일이에요. 각종 프로그램들이. 얘를 받아서 내가 얘를 프로그램에서 쓰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이클립스에서 왼쪽 마우스 눌러서, 그 프로젝트에서 왼쪽 마우스 눌러서 프로퍼티 가서 자바 빌드 패스 가서 라이브러리 탭 누르고, 그 다음에 클래스 패스 누르면 여기 add external jar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눌러서 다운로드한 jar 파일을 선택해서 여기다 포함시켜 준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에서는 이 jar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먼저 이걸 사용해서 우리가 한번 그 제이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이슨을 만들어 보는데, 자, 이게 내리고 할까? 자, 여기서 우리가 이 화면이 작아서 그 여러분들한테 좀 답답할 거야. 어쩔 수 없지 뭐. 자, 일단 스코어 제이슨이라는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교수님도 보고 쳐야 되는데, 어머나. 자, 스코어 제이슨 메이크를 만들어 볼게요. 자, 뉴 클래스 스코어 제이슨 메이크 메인. 자, 피니시. 자, 얘는 메인에서, 자, 메인에서 보면, 메인은 뭐냐면 처음에 제이슨
오브젝트 제이슨 오브젝트 하고 뉴 제이슨 오브젝트 하나를 이렇게 하고요. 자, 뭔가 넣으라고 돼 있지. 자, 임포트 제이슨 오브젝트 제이슨 심플 걸 하나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이슨 어레이 데이타스로 만들었으니까 아까 데이타스 어레이라고 하고 뉴 제이슨 어레이를 받아다가 옵니다. 그죠? 교수님은 참 쉽게 해. 그지?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하는데 힘든데. 자, 이렇게 해서 했고요. 자, 데이터스 어레이 정의했고요. 이번엔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제이슨 어레이 오브젝트 그 다음에 다시 데이터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게요. 제이슨 오브젝트 지금 얘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방법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요거를 그 처음에는 한번 작성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따라 쓰면 돼요. 이제 그 다음엔 데이터 오브젝트 그래서 제이슨 오브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엔 뭘 할 거냐면 이게 왜 이런 게 자꾸 들어가냐? 그 다음엔 이 데이터 오브젝트에 put 자, 데이터 이름이 name 그 다음에 데이터 값은 나연 어디 갔냐? 하고 닫고 그 다음에 데이터 오브젝트에 이번엔 스튜던트 아이디 진장 스튜던트 아이디 하고 값은 뭐였죠? 209901 이 숫자고 문자를 구분한 거예요. 자, 이번에 또 보면 이 제이슨 어레이가 이제 필요해. 왜? 아까 스코어를 넣었거든. 스코어는 어레이로 돼 있는 거거든. 제이슨 어레이하고 이번엔 스코어를 생성해주고 그러면 이제 스코어에 add 자 90점 90 그 다음에 스코어에 80점 국어 영어 수학인데 우리가 이게 지금 add로 지금 더하고 있네. 근데 얘는 사실은 스코어 그냥 넣었지만 지금 처음에 생각한 거랑은 다르게 넣었네요. 여기에 add로 넣고 여기다가 값을 주려고 그러면 풋으로 때려서 여기다 집어넣었어야 돼. 그죠? 풋으로 안 집어넣고 지금 우리가 그냥 하고 있네.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데이터스 오브젝트 자 얘는 이게 들은 거니까 데이터스 오브젝트에 put 스코어에 지금 저기 방금 만든 이 어레이를 여기다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러고 얘는 이렇게 해서 요거 넣고 요거에 어레이 스코어로 넣었으니까 이 전체 데이터스 어레이를 add 그 다음에 이 데이터스 오브젝트를 여기다가 넣는 방법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를 쭉 넣고 근데 얘를 이렇게 하느니 지금같이 이렇게 집어넣어도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거 계속 이걸
그 얘네들을 하나씩 다 집어넣으려니까 너무 힘드니까 얘를 함수로 만들어 집어넣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위에 함수를 하나 선언한 거예요. 지금 보면 위에 함수로 public static json 오브젝트를 반환하고 한 줄 렉을 만들었다. 원렉 너무 좋아요, 교수님. 그 다음 스트링 네임, 그 다음에 작으니까 스트링 네임, 그 다음에 int student id, int kor, int eng, int mat 이렇게 해서 하나를 함수를 만들고, 그죠? 뭐가 잘못됐나요? 아니, 일단 됐어. 리턴, 아직 리턴은 써봐야지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얘를 가져다가 베껴서 우리가 최종 애드가 되는 건 데이터 오브젝트잖아요. 이 데이터 오브젝트. 그래서 얘를 긁어다가 여기다 넣었어요. 그래서 얘가 우리가 보면, 자, 네임의 나연이 아니고 요 네임이 들어오겠죠. 네임의 네임, 그죠? 네임의 네임이 들어오고, 그 다음 스튜던트 아이디에 스튜던트 아이디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얘는 KOR, 그 다음에 ENG, 얘는 MAT 해서 여기까지 된 다음에 뭘 리턴하나요? 얘를 리턴하죠. 데이터 오브젝트를 다 만들었으니까 리턴 이렇게 해주면 함수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그럼 이게 이렇게 복잡하게 할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얘를 할 건 뭐냐면 이렇게 원렉 나연 그다음 209901 100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얘를 9개 해야지. 정, 도, 사, 지, 미, 다, 체, 즈. 자, 나, 정연, 모모, 사나, 지영, 미나, 다연, 채영, 쯔위, 트와이스, 2, 3, 4, 5, 6, 7, 8, 9, 90, 80, 70, 90, 80. 랜덤하게 막 줍시다. 70, 60, 90, 190은 없고, 70, 90, 100, 80, 70, 80, 90, 90, 90, 80, 90, 80, 70, 60, 90, 80, 70 이런 식으로 쭉 데이터스 어레이에다 애드를 시켰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지금 얘냐면 이게 길어져서 얘를 함수로 이렇게 만들었어, 그죠?
여기다가 이렇게 쭉 넣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쉽게 짜는 부분을 교수님이 이렇게 했지만 쭉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얼른 함수를 이렇게 뺐어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건 여기 이렇게 된 다음에 다음 페이지. 자, 얘를 갖다가 이렇게 한 걸 파일로 써보자. 파일로 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파일로 쓰는 게, 자, 자, 우리가 보면 얘 이렇게 돌아갔고, 그 다음에 파일 라이터, 파일 라이터, 파일, 뉴 파일 라이터, 지금 이거 교수님 PC랑 똑같은 거네. C에 유저스에 IAM HPD에 도큐멘트가 아니지, 뭐지, 데스크탑, 이게 저거지. 그 다음에 테스트 제이슨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여기에 써질 거고, 파일을 쓰려고 한 거고, 얘 임포트 시켜달라는 거겠지.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할까? 위에다 올릴까? 자, 이거 위에 올려. 그냥 귀찮아.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파일 라이터를 했으니까 얘를 파일 점 라이트 데이터스 어레이를 to 제이슨 스트링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쓰면, 얘가 데이터스 어레이가 제이슨 스트링으로 우리가 넣은 어레이가 일로 다 변환이 될 거야. 그 다음에 파일, 이 플러시는 버퍼, 이 파일라이트 같은 거나 이런 그 메모리 작업을 할 때 메모리에 있는 거를 다 쓰고 끝내라라는 그 저기 함수예요. 그래서 플러시는 그냥 우리가 관습적으로 아니 무조건 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하고 닫았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걸 보면 보이고 하자. 시스템 템 아웃 프린트 F, 그 다음에 제이슨 어떻게 생겼나 봅시다. %s 우리가 콤마, 얘는 지금 프린트 ln인데 나는 지금 s로 썼어. 얘지 데이터 서리 한번 하고 실행을 해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90, 90, 90이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아까 여기서 보면 우리는 처음에 설계할 때 여기에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했지만 지금 어떻게 했어? 그냥 값만 이렇게 애드를 시켰죠. 그죠? 애드 안 하고 여기다 풋으로 넣으면 이게 들어가는 걸 볼 거예요. 아마 이렇게 애드를 해서 만들어졌고요. 지금 바탕화면에 테스트 제이슨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제이슨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제이슨을 만들었고요. 그럼 이제 뭐야? 우리가 제이슨을 만들었으니까 제이슨을 읽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제이슨 만들었고요. 자, 이 제이슨을 읽는 거는 똑같이 우리가 제이슨 이 방법대로 쭉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이슨 리드를 만들어 봅시다. 뉴 클래스 제이슨 파스 파싱 하나 만들어 봅시다. 자, 얘도 지금 보기 어려우니까 스코어 제이스 파스 뭐 그러시든가. 자, 제이슨 파싱 파서
파서 는 new 제이슨 파스 닫고 임포트. 이거지 우리 제이슨 심플이야. 얘의 걸 불러다가 쓰는 거니까. 그 다음에 파일 오브젝트 OBJ는 파서.pass 하고 new 파일 리더. 얘를 읽어오겠다라는 거네. 그지? 일단 그놈이 어디 있죠? 그 경로는 아까 요 파일 제이슨, 아까 그 제이슨 스코어 제이슨 메이커의 이놈이지. 자, 이렇게 이 파일이고, 그 다음에 자 얘도 이제 저거 해줘야지. 파일 리더 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저거 하겠지 뭐. 애드 트라이 캐치 파일러 파운드만 있겠어. 아이올 익셉션 뭐야 파스 익셉션 다 필요한 익셉션 받아다가 죽이고 저기 에라 절로 점프하라고 했고, 제이슨 어레이를 어레이 하고, 이 오브젝트가 여기에 붙네요. 거의 관습적으로 쓴다라고 생각하고 쓰시면 돼요. 얘도 제이슨 심플에서 가져다 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다음 줄은 저거네. 그냥 시스템 프린트 ln을 썼어. 왜 뭐 줄 나누고, 그 다음에 포문으로 int i가 0서부터, 얘가 지금 어레이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제이슨 어레이에 들어가 있으니까 i가 어레이의 랭스 사이즈겠네. 또 사이즈 하고 i 뿔뿔 해서 얘를 계속 뺑뺑이 돌리겠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제이슨 오브젝트는 리절트 값이야. 이제 이게 결과가 RET 리절트. 귀찮다 길게 쓰기도. 자, 이렇게 해서 얘는 또 오브젝트를 어레이, 아까 그 어레이로 한 놈을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그죠? 얘 또 제이슨 심플에서 가져다 쓰고, 그러면 이게 거의 다야. 자, 그럼 이제 시스템 ln 시스템 아웃. 자, ln 교수님 싫어하는데 귀찮지만 이렇게 해보자. lm res 플러스 res 점 get key 네임이라는 놈이 있었지. 자, 이렇게 갖고 오고, 하나 더 쳐야지. 그 다음엔 이게 이제 왜냐면 %d %x 안 써지기 위해서 이렇게 저런 식 프린트 ln으로 갖고 온 거야. get 이번엔 student id student id 이렇게 갖고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레이죠. 얘는 또 이런 식으로 쭉 가져다가 써야 돼. 자, 얘는 좀 길어졌다. 이렇게 얘는 여기서 갖고 오겠습니다.
보기 힘드네. 얘도 다시 이제 어레이를 제이슨 어레이를 하나 가져다가 자 제이슨 어레이를 가져다가 쓰는데 스코어야 이번엔 스코어라고 하고 제이슨 어레이 아까 어레이 겟 어레이의 리절트겠지. 리절트의 스코어였잖아 아까. 스코어를 가져다가 얘를 다시 제이슨 어레이 타입으로 여기다 갖다 붙였어. 얘 세 개 있잖아 얘. 그래서 얘를 갖다가 자 우리가 처음에 롱 KOR은 롱으로 형전환하고 혹시나 모르니까 스코어에 점 겟 제로 그죠? 이게 국어죠. 그 다음에 영어 수학 ENG 그 다음에 MAT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자 국어 KOR이지. 영어 그 다음에 수학 MAT 이런 식으로 써주면 우리가 국어 영어 수학을 펴고 총점 평균 굳이 계산 그래. 자 총점 평균 그러면 총점은 뭐예요? 가로하고 그죠? 총점은 국영수 더한 거잖아 그지? 여기서 지금 이게 저기에 들어가니까 여기다 가로 안 치면 골치 아파져요. 자 KOR 플러스 ENG 플러스 MAT고 그죠? 그럼 평균은 뭐예요? 평균은 카피가 안 됐나? 자 카피해서 넣고 가로 하나 더 양쪽 가로 하나 더 하고 나누기 3 나누기 3.0까지 해볼까? 이렇게 하면 이제 평균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했던 이거 하나 한 줄 표시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준다. 그럼 지금 쭉 다 썼는데 자 우리가 어떻게 파싱을 했나 보죠. 자 파서를 먼저 만들어서 저기 뭐야 이 클래스를 불러주고 파서에 파일을 지정해서 넣어줬네. 그럼 여기서 파싱이 막 돼. 그러면 여기에 된 것들을 제이슨 어레이에다가 얘를 다 집어넣었어. 그죠? 그럼 이제 그때서부터 잘라 쓰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어떻게 되냐면 제이슨 어레이에 지금 보면 얘 그냥 통으로 하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이렇게 잘라져서 계속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를 알고 거기에 따라가야 돼. 그래서 이름 학번 스코어 3개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가 이름 학번 스코어 3개가 들어가 있는 게 이 어레이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름 찍고 학번 찍고 그다음에 스코어를 찍은 다음에 스코어에서 자 뭐예요? 012인데 카피만 했네. 자, 이 스코어에서 이게 3개가 나란히 붙어있지. 이런 식으로 갖고 온단 말이지. 얘네들은 키가 없어. 키 없이 지금 집어넣었잖아. 012. 그래서 이렇게 가져다가 쭉 하면 파싱이 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뭐가 나왔고 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나연, 정연, 모모, 사나 그지? 이렇게 쭉 이 원하는 값을 이렇게 파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자 제이슨을 사용하기 위해서 제이슨 심플을 받아다가 여기다 넣어서 설치하고, 이거 안 넣으면 지금 제이슨 관련된 라이브러리 못 쓰는 거야, 클래스. 그래서 제이슨을 만드는 거는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어레이식으로 지금 넣고, 아까 처음에 설명한 제이슨 구조하고 조금 몇 가지 제가 바꿔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맞추려고 하면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쭉 쓰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 줄 한 줄 바꿔서 여러분들이 답을 달아보세요. 그 다음에 얘를 파일에다 썼어. 그래서 그 파일을 읽어서 파싱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얘를 파일을 읽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개수로 어레이 구조와 일반 구조를 잘 이해해서 개수로 불러다가 이렇게 쭉 파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이슨을 만들고 제이슨을 파싱하는 부분을 배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자바의 기본적인 거를 한번 복습을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은 웹 관련 기술과 그 다음에 요즘에 핫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 그리고 웹 관련을 하면서 뭐 여기에 대해서 클라이언트 쪽을 꾸미는 것도 배울 수 있고, 서버 쪽에 어떤 비즈니스 로직을 만드는 것도 배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엮는 것도 배울 수 있고 한데, MVC 모델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프론트 백엔드가 나눠지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될 겁니다. 정말 할 게 많어, 여러분. 지금 요만큼씩만 하고 현장에 닥쳐서 여러분들이 진가를 발휘하라 그러는 거지, 모든 걸 다 배우고 나갈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찔러주는 것들이 이제 핵심적인 게 되고 이 여러분들한테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의 토를 달고 해서 점점 실력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자바에 대한 기초를 한 거에 대해서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 수고했다라고 한마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계속 여러분 달려봅시다.